예,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죠. 그래도 영상은 찍어봐야 되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말로 인한 상처와 말이 주는 자신감. 이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겁니다. 제가 아는 모 작가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방 출신인데 동네에서 수제 소리 듣고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 최고 학부에 이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할 때는 제대로 없고 할 때는 그 합격자 대학 합격자 발표를 발표하는 날 그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그 작가가 이제 그 최고 대학 자기가 본 학과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보려고 이제. 그래서 그걸 보러 딱 가니까 아침에 그걸 딱 이제 그 대학 관계자가 붙이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수험번호가. 얼마나 기뻐요. 합격을 했으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최고 대학, 최고 학부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공중전환이 있었으니까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공중전화로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딱 이 말만 한마디 했대요. 수석이냐? 이 말만 했대요. 근데 수석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워낙 그 천재들만 모이는 학과니까 수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붙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버지는 수석이냐 한마디만 하니까 이 작가가 할 말이 없어서 수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뚝 끊더래요. 그게 이 작가한테는 평생 엄청난 상처이자 그 일로 인해서 작가는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한 모든 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대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실망한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버려버렸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왠지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살고 그러다 나이 먹고 이제 원체 머리는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해서 먹고는 살다가 작가 한다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성과는 냈지만 탑은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탑은 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조용히 죽었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만약 그 전화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너무 잘했다, 축하한다, 내려와라, 고기 사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작가가 인생을 그렇게 포기했을까요? 제가 어떤 유명 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학문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1대1 대화를 나누다가 뭐 다른 교수를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아 길동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그 다른 얘기하던 그 저희가 그 얘기한 지칭한 그 교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아 길동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이 나이가 좀 많고 학문적으로 탁월하더라도 다른 교수, 동료 교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분은 대부분의 교수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자인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이 그 교수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대충 짐작이 가죠. 근데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총장 하시던 분이 학문적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렸었어요. 표절 시비. 그냥 굉장히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럴 때 표절이냐 아니냐 아리까리 할 때 동료 교수들이 아 이거 표절 아니다. 뭐 학계에 그때는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옹호하는 발언이라도 한마디 하면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달리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교수를 옹호해주는 발언을 안 하더라고요. 만약 그 교수가 그 길동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언어 습관을 갖지 않고 아 홍길동 교수님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교수들을 존중하는 자세도 가졌다면 그렇게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교수들이 다들 등 돌렸을까요? 뭐 제 추측이지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말이 주는 상처예요. 그럼 이제 말로 인한 자신감. 저 같은 경우 머리 나빠요. 뭐 고대 가고 농사도 했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간신히 이렇게 된 거고 초등학교 때는 나눗셈 곱셈을 못해서 지지나반에도 있었고
원체 눈이 나빠서 칠판이 안 보여서 혼자 독학을 하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 독학으로만 어찌어찌 조금 공부하고 누구한테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전 대학 가서도 항상 독학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영어는 좀 해요. 영어를 뭐 아주 유창하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시험만큼은 웬만하면 통과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계기가 고등학교 때 저를 그나마 좀 좋게 본 어떤 영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로, 야 명주야, 너는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지나가셨는데, 그분은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한마디 하신 덕담이에요. 그냥 그분은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꽂혔어요. 꽂혀서 나는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을 안 하겠다. 그냥 특별히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대학 졸업하면서 졸업 시즌에 사고 당해가지고 인생 다 포기하고 그 사고로 인한 여파 때문에 10여 년을 그냥 인생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사회 나와서 다 늙어서 중년의 나이에 이제 노무사 된다고, 노무사 시험 보겠다고 이제 어떻게든지 할 때 다 늙어서, 노무사도 토익을 봐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고 10년 넘게 영어의 영자 ABC 중에 ABC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영어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토익을 보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할 거야 이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토익 모의고사지 몇 개 사서 풀어보고 별다른 공부 안 하고 가서 그냥 토익 봤는데 바로 한 번에 그 노무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때 아마 700점인가 그랬는데 그걸 바로 넘어버렸어요.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저는 토익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그래서 아마 노무사가 못 됐을 소지도 커요. 워낙 영어를 오랫동안 손을 놨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돈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악독한 말 하는 거 칼은 안 들었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상처를 줘요. 특히 여러분 자식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자식한테,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악독한 말 안 하고 이제 가슴에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면은요, 돈 크게 안 들이고 언젠간 여러분한테 크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꼰대 같은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 경험에 비춰봐도 제가 딴 건 잘 못해도 덕담은 좀 하는 스타일인데 그 덕담이 저를 결국은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머리 나쁜데도 굶어 죽지 않게 해준 건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베푼 덕담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덕담하는 거 아끼지 마시고 꼭 좀 좋은 얘기 하면서, 그리고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은 진짜 원수 아니면 하지 말고 좀 참고, 그런 말은 좀 가급적 안 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지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